14번은 뭔가 지수 법칙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다기보다는 곱셈 공식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곱셈 공식을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이 곱셈 공식을 기억하실 때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 ab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두 문자의 세제곱을 뺀 것은 각각을 뺀 것과 각각을 제곱한 것 그리고 그 둘을 곱한 것의 곱과 같다. 좀 어려운 말이죠. 아무튼 그래요. 예,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문자 자체가 아니라 문자의 의미, 얘가 실제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나는 얘가 2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보이거든. 그리고 얘가 3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보여요.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한 아이가 여기 있다. 즉 얘랑 얘를 곱한 아이가 여기 있다 라는 거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 공식에서 저 부분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공식을 이용하는 얘기니까 뭘 하고 싶어져요? 여기에다도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을 곱하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을 곱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저 식의 첫 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분모는 2 빼기 3이 돼요. 왜냐면 2의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은 2니까요. 3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도 3이니까. 그리고 분자는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도 이제 구조가 보여버리죠. 뭘 곱해야겠다?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해야겠다.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얘가 5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더하기 죄송합니다. 예. 그럼 얘 약분하라고 지금 5 준 거죠? 약분하면 쟤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연산하면 뭐 남죠?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세제곱 근수도 3이다. 이렇게 답이 얻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거듭제곱근 자체나 분수지수를 물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곱셈 공식을 물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괜찮습니까?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2사 질문해도 돼요? 2사요? 네,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24번. 재밌는 문제네요. 네. 1보다 큰 실수 A, B, C에 대하여 1보다 큰 실수 A, B, C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보다 큰 실수면 양수이기도 한데 1이 아니라는 말을 되게 하고 싶은 것 같거든. 그러면 A, B, C를 전부 다 밑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 얘가 이미 A랑 B를 밑으로 사용했지만 니네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C를 밑으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까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든 안 되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문제의 무결성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는 굳이 막 상용록으로 밑변환을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로그 A, B의 C거든? 얘를 A를 기준으로 한다면 1 더하기 로그 A의 B분의 로그 왜 안 써져? 로그 A의 C니까 이거 두 개만 알면 우린 답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A를 밑으로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굳이 상용로그 바로 쓰지 마시고. 그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식도 A를 밑으로 해서 바꿔보면 로그 A의 B 이미 A가 미치니까 분리하면 되겠죠. A의 C는 11이다. 이게 나오고 두 번째 식은 로그 A의 B 분해 왜냐면 BA는 A의 B 역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로그 B의 C가 나와버리죠? 맞나? 내가 뭘 써놓은 걸까? 뭔가를 써놨는데? 로그 잠깐만 뭐 해놨니 나? 그냥 일단 써볼게. 예. 로그
A를 밑으로 하기로 했죠. A를 밑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로그 A의 B를 분모에 넣으면 돼요. 네. 그죠? 로그 BA 더하기 로그 B의 C인데 그죠? 네. 네. 근데 로그 B의 C는 다시 A를 밑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로그 A 로그 헷갈리네.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러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여기죠 여기 얘를 이거 이용하자. 로그 A의 B를 안 써줘.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할 수 있잖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를 바꿀 때 합으로 쪼개지 말고 그냥 얘를 분모에 넣는데 A를 밑으로 한 로그로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분자에 넣는데 A를 밑으로 한 로그로 넣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취향이라서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로그 A의 B하고 로그 A의 C였거든. 그 둘 다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개의 식에. 이해하시죠? 이 둘을 연립하시면 로그 A의 B가 2고 로그 A의 C가 9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이 되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시도 해볼 수도 있거든. 로그라는 건 지수의 역연산이잖아. 맞아? 얘를 가지고 A의 11제곱이 BC다. 이렇게 써도 되지. 네. 그럼 두 번째 거 가지고 B의 5제곱이 AC다. 이렇게 써도 되죠. 이 둘을 나누면 B의 5제곱분의 A의 11제곱은 A분의 B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B는 A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C는 여기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A의 9제곱이 돼요. 그럼 로그 AB의 C는 뭐가 되겠냐면 그냥 3분의 9가 돼서 3이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뭐가 옳다 그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 하나를 풀어도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는 인간들은 적은 수량의 문제를 풀고 수학이 더 빨리 늡니다. 문제집을 여러 번을 풀어도 맨날 풀도 풀 줄 아는 문제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은 다수의 교재를 풀어도 수학이 잘 안 늘어요.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는 풀 줄 아니까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 물론 숙제 존나 많고 나 바쁘고 나 할 일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진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찰나 이렇게 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대부분 학생들 바빠 죽겠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시도를 그냥 해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몇 권을 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라서 적은 권의 수량의 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좋은 학생들 많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제일 깝깝한 게 뭐냐면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다 풀었는데 3등급 나오고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구할 방법이 없어요. 알았어요? 예. 물어봤는데? 궁금한 눈치 주는 거? 38번을 보도록 하죠. 38번은 이 지수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어요. 음의 지수란 얘기죠. 음의 지수는 왜 사용하는데요? 역수를 대체하는 수단입니다. 네. 그러면 음의 주수를 보면 저것들이 역수로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저게 분수로 보여야 되죠. 네. 그러면 분수인데 분수가 들어있는 분수입니다. 분수에 분수가 들어있는 분수는 무슨 분수? 번분수입니다. 번분수식을 그냥 분수식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번분수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분모 분자를 곱하라 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번분수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무조건 뭘 하고 싶냐면 번분수식을 구성하는 각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x의 21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x의 21제곱 무조건 곱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x의 20제곱, x의 18제곱, x의 16제곱 이렇게 해서 1까지 내려올 거고 x의 21제곱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1 더하기 x의 제곱
x의 4제곱 이렇게 해서 x의 20제곱이 나오면서 아 이거 약분되네. 너 그냥 x의 마이너스 21제곱이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아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f의 세제곱근 루트 2분의 1은 대입하면 얼마예요? 128? 2의 7제곱?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질문의 거리가 아니야. 아니 번분수를 보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왜 번분수를 보고 이 짓을 안 하냐? 첫 번째, 번분수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럼 왜 번분수라는 생각을 못하냐? 음의 지수를 보고 아 이건 역수지, 이건 사실 분수야, 이 생각을 못한다 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수가 음수가 돼 있으면 얘는 사실 분수다, 이렇게 그냥 인지해 주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없겠죠. 알겠어요? 예.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0이 아닌 실수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관계식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2루트라는 말 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알기 어려운데, 그러면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8 빼기 4니까요. 네. 4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의 제곱근이 2죠. 네. 그래서 답은 16 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맞았어요. 저 맞았어요. 뭘 말했다고요?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예. 누군가 질문했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 예. 다음 식의 값을 자연수로 나타내시오. 다음 식의 값을 자연수로 나타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8의 마이너스 3분의 8제곱이 무슨 숫자인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럼 얘 값이 자연수로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니? 약분된다는 얘기잖아. 네.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는 모양이 졸라 비슷하고 상수배의 관계에 놓여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분자를 분모의 상수배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어떻게 하면 분자를 분모의 상수배로 다룰까? 그런데 눈에 확 보이진 않네요. 눈에 확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밑을 다 2로 통일하자. 8로 놔두지 말고. 그럼 첫 번째 분자의 식은, 근호는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첫 번째 분자의 식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4제곱이에요. 그 다음은 2의 마이너스 3분의 16제곱이죠. 네. 그 다음은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제곱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밑에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30제곱이고 2의 마이너스 3분의 16제곱이고 2의 마이너스 3분의 22제곱인가? 그런 거 같니? 맞아? 맞게 됐어요? 맞아요. 그죠? 이 상태로 뭘 묶어서 봐도 괜찮은데 그냥 보면 안 될까? 그냥 봐도 될 것 같죠? 얘한테 지수의 2를 더하면 얘가 되거든? 네. 얘한테 지수의 2를 더하면 얘가 돼. 순서 일부 섞어놓은 거야. 잘 안 보이게 하려고. 네. 얘한테 지수의 2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를 2에 더해서 얘가 됐다는 것은 이게 그냥 사란 얘기예요. 이 문제 답은 그냥 2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예상했어야 한다니까? 처음부터 아래 거를 몇 배 하면 위에가 되는 거야. 몇 배지?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혹여나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친구들 위해서 조금 대안을 제시하자면, 아 씨발 그거 니나 하는 거지 우리 못한다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공통인수라도 묶어봐야 돼요.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제곱이 공통인수거든? 맞니? 그럼 첫 번째 건 뭐가 남지? 2의 마이너스 3분의 14가 남아요. 그 다음은 2의 마이너스 2가 남죠. 그 다음은 그냥 이거겠죠. 이걸로 묶은 거니까.
밑에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6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4가 남아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약분되는구나 라고 보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또 마찬가지로 4가 나오죠. 근데 안 묶고 4인 줄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묶고? 근데 안 묶고 4인 줄 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식을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분모와 분자가 어떤 상수의 관계를 형성한다 라는 얘기죠. 약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뜻이죠. 저 숫자를 직접 넣어서 계산하는 뜻이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44번. 얘는 별 문제 아닌데요. 이 직선 어떻게 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렇게 쓰지 마시고 2x 절편을 줬을 때 직선의 방식을 쓰는 법을 가르쳐요. 교육과정에서. 그렇죠. 이거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네. 집중.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4분의 b가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 그러면 2분의 a나 4분의 b는 지수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럼 지수에 a하고 b가 있으니까 이상하지. 왜냐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은 2분의 a하고 4분의 b인데. 그러니까 이 식을 16의 2분의 a 더하기 16의 4분의 b로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거 산술기하 문제인 거죠? 네. 16의 2분의 a 더하기 4분의 b다. 그러니까 8이다. 왜 글자가 안 써지냐? 이렇게요. 그래서 그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식이 있잖아. 얘들이 만들어 놨잖아. 물론 y는 얼마 쓰면 안 돼요. 아 되지.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수학자에 쓰는 이유는 이게 편할 때 있고 저게 편할 때 있고 이러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력이 뛰어나려면 얘들이 만든 걸 보니 의미가 있는 모양이다. 본인이 익숙하지 않으면 당분간 계획 위주로 막 쓰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좀 사용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의도적으로. 자 50번 보겠습니다. 아까 들었어. 50번은 실질적으로 출제 의도는 그겁니다. 출제 의도는 계속 집어넣어서 문제 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반은 이제 수원 처음 하는 반이 아니니까 그냥 점화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을 사용한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기가 2, 얼마일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몇 번 이걸 했어. n번 이미 끝났다고 쳐. 그럼 x좌표 뭔지 모르는데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n이라고 잡아요. 확대해서 할게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의 3분의 1제곱 an이 되겠지. 됐니? 근데 p1은 얘랑 높이 똑같으니까 그럼 2의 3분의 1제곱 an, 2의 3분의 1제곱 an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b1 x좌표 똑같으니까 2의 3분의 1제곱 an,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an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q1은 y좌표 똑같으니까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an,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an이 되겠지. 네. 그런데 내가 이걸 an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네. 그럼 pn이고 bn이고 qn인 거잖아. 네. 그럼 얘가 an 더하기 1이 되는 건데 이 an 더하기 1의 x좌표는 당연히 an 더하기 1, 얼마겠지. 근데 지금 이 an 더하기 1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단 한 번의 시행으로 an 더하기 1은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곱하기 an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네. 즉 너네가 x좌표 다음 거 얻고 싶니?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만 곱하면 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a의 61은 첫 번째 항인 2에서 숫자 60번 바뀐 거기 때문에 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60번 곱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답은 2의 마이너스 9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화식을 이용한 풀이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숫자를 가지고 이걸 한 2번, 3번, 4번 해야 이게 규칙인가 보다. 이거 깨달을 거 아니야. 근데 점화식은 단 한 번의 시행으로 완벽한 규칙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지. 딱 한 번 해보면 이게 완벽한 규칙이다. 2번 해볼 필요도 없다.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하면 숫자를 자꾸 계산을 하면서 뭔가 좌표를 적기 때문에 그 숫자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가 더 어렵습니다. 계산이 안 된 상태가 오히려 더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숫자를 가지고 하더라도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계산을 하지 말는 상태에서 식을 써야 돼요. 그래야 딱 보고 이게 규칙이네.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계산이 돼 있으면 오히려 규칙이 더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잖아.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거의 규칙이 훨씬 잘 보이죠. 1, 3, 6, 10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계산이 안 되는 상태가 훨씬 더 규칙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하다. 왜 이렇게 졸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노잼인가 내가? 오이 내가 선생님 얼굴이 재밌잖아. 졸면 안 돼. 얼굴이 꿀잼이라고. 진짜 오이 안 해도 내가 싫어하는 게 맞나? 할 거야, 할 거라고. 아니, 한다. 난 할 거야. 안 돼. 자, 52번 보시면 x, y, z는 지수잖아요. 근데 y, z, z, 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문제를 풀게 해주고 싶어. 이게 연산이야. 지수라고는 단순 연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집의 특징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난이도 올려주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런 풀이 선택한지도 몰라. 아무튼 풀 줄은 알아. 그래서 맞아서 동그라미에서 쳐와. 근데 시간 많이 지나고 동생이 물어보면 꺼져 막 이래. 기억 안 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알겠니? 근데 그러지 말고 YZ라는 연산을 하려면 지수를 그러니까 지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니까 거듭제곱 연산을 해야 되거든. 맞잖아. YZ 만들려면 거듭제곱 연산해야 되지 않니? ZX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막 밑도 일치시켜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고 내 생각에. 그래서 그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고 사실 얘가 분자인가 봐요. 설득력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통분해서 분자를 물어본 거예요. 네. 나는 그래 보이거든? 괜찮은 거 같니? 물론 이걸 구하려면 x, y, z도 뭔지 알아야 되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 같은 숫자니까 얘를 이제 k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 네. 그러면 k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같으니까 k로 잡는다도 되지만 k로 잡으면 밑을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밑을 일치시키면 굉장히 장점이 되죠.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k의 뭐가 되는 x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네. 5가 뭐가 돼요? k의 y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20은 k의 z분의 1제곱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아이디를 지시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는 곱하고 얘는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좌변이 1이에요. 네. 그럼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수가 0 될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얘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지수가 0이니까 분자도 0이겠지. 그러니까 분모 x, y, z가 무엇이냐는 딱히 중요하지 않았죠. 0이었기 때문에 답이. 네. 그래서 이거를 yz를 보고 그러면 이거의 거듭제곱인가? 이거는 진짜 뭐 할 게 없을 때 그거라도 생각해봐야겠다. 이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연산을 시키진 않을 텐데 이거 통분된 분자로 보는 게 타당하겠네. 그러면 지수를 x분의 1,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답을 내야 시간이 많이 지나도 문제를 보고 씨발 뭐지 기억 안 난다 이게 아니라 이 식의 정체가 뭐지? 이 식의 정체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통분한 거에 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질문 잘했어요. 예. 너무 질문을 안 하면 뭔가 알려주고 싶을 때 알려줄 수가 없다니까? 뭐 물어봐야 알려주지. 나도 사람이라서 안 물어봤는데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딱히 들진 않는다. 왜냐면 이미 알 수도 있잖아. 누군가 모른다고 해야 나도
뭔가 보람차게 알려주는 거지. 그렇고 5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2의 6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할 때 이건 근데 우리가 로그 2의 6 말고 고등수학하에서 뭘 가지고 했었죠? 루트 3 이런 거 가지고 했었죠. 어떻게 하죠? 증명 과정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귀류법. 첫 번째 귀류법. 그래서 얘가 무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수분의 정수죠. 증명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썼었고 양의 값이니까. 그런데 이때 핵심적인 또 뭐가 있었냐면 서로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로소에 위배돼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소를 안 쓰면 결국 증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증명을 기억하고 싶다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더운 것 같지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희연아 문 살짝만 열어놓을까? 아니 은수야 미안해. 확 열어버려 그냥 확. 밖에 딱히 안 시끄러운 것 같으니까. 에어컨 틀죠. 야 밖에 눈이 쌓이는데 에어컨 틀면 북극곰이 슬퍼한다니까. 남극 펭귄이 슬퍼해. 자 그래서 아무튼 증명 과정을 기억하려고 하면 뭘 좀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귀류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 서로소 조건이 증명의 핵심이다.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는 거지. 막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이런 게 기억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네. 자 유리수로 가정하면 제가 다 설명해버렸잖아요.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6은 2의 p분의 q제곱이니까 이걸 3의 p제곱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잖아. 실제로는 얘가 6의 p제곱은 2의 q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왼쪽이 3의 p제곱이 됐으니까 왼쪽을 3의 p제곱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도 2의 p제곱으로 나눈 거 아니야. 2의 p제곱으로 나눠야 될 거니까 나눠서 2의 q-p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2의 q-p다. 이런 얘기고 3의 p제곱은 무엇이냐? 3의 거듭제곱이니까 반드시 홀수죠. 그죠? 맞잖아? 네. 네. 그런데 오른쪽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짝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질문이 3번도 되지 않냐 이게 질문 아니에요? 맞지 않아? 이거는 표현이 잘못됐어. 3의 배수와 2의 배수는 같을 수가 없냐? 6의 배수로 같을 수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말이 틀린 게 아니라 3의 p제곱은 당연히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3의 배수, 2의 배수라고 놓으면 증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3의 배수랑 2의 배수는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홀수와 짝수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위해서는 홀수란 용어를 썼어야 되고 짝수란 용어를 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좀 나쁘다 문제가. 3번을 고르기가 좀 쉽지. 그죠? 예. 56번 보겠습니다. 56번은 일이 아닌 양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여기서 등을 떠밀잖아. 네. 제발 나를 밑으로 보내줘 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로그 x의 4 더하기 로그 x의 6 더하기 로그 x의 9는 3 로그 x의 a이다. 이거죠. 그럼 4 곱하기 6 곱하기 9는 a의 세제곱이니까 a는 6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얘가 x한테 1이 아니라고 하지? x를 밑으로 사용해야만 문제가 풀리나 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죠? 61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이요. 61번은 이런 거를 처음 보면 처리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 봤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저걸 만족하려면 반드시 이런 형태입니다. 어때요? 그냥 바로 납득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창조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에 보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맞잖아요. 예. 네. K가 내가 뭔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3이냐? 참이냐? 나 좋게 해가지고. 로그 KL이니까. 그죠? 근데 우변도 로그 KL이죠. 그냥 참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 그냥 대입해 보시면 되죠. 네. 그게 낫겠네. 예. 얘는 n분의 n이고 AC로 하시면 n분의 n 또 나오죠. 또 참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디귿은요? 디귿은 내 생각에는 상록을 씌워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로그 A 곱하기 로그 AT잖아. 네. 로그 AT. 그리고 로그 B 곱하기 로그 C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A하고 D를 곱한 거하고 집어넣어서 곱한 거죠. 예, 집어넣어서 곱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 대입해 보시면 보이죠? 네. 보이는 mn 로그 K 로그 L이에요. 둘 다. 네. 그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61번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라서요. 예, 그냥 한번 배우시면 다시 틀리긴 좀 어렵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죠.